장상군이라고 불렀는데 암양이라는 나라를 뺏어서 궁을 설치했다. 경도강 이름을 바꿨는데 지금의 장상군이라고 했습니다. 영현이 셋이다. 해안현은 본래 이름이 치성화현으로 경도강 이름을 바꿔 지금이다. 해안현이 바로 여기를 말하겠죠. 그렇죠? 대구시 동구가 원래 해안현이니까 경산에 속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양현이라는 현이 있는데 지금 마질량현으로 경도강 이름을 바꿨다. 아마 지금 진량지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사부곡이다. 자인현은 본래 이름이 노사화현으로 경도강 이름을 바꿨다. 지금의 자인용성지구를 말하겠죠. 그래서 경산은 군치가 어디예요? 바로 암양. 지금의 경산읍이 있는 곳이 바로 임당유적이 있는 곳이 바로 군치였구나. 그러니까 경산은 그 전에 있던 국가의 수도다운 곳이 그대로 군치가 됐는데 비해서 대구는 바뀌었구나. 달서라는 곳이 아마 그 고대 국가가 있었으면 달성에 있는 곳이 중심이었을 건데 그곳이 바뀌어가지고 수창군으로 이름을 바꿔 군치를 옮겼구나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아마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추적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개념을 대입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앞에 보시는데 성하고 그 행정구역하고를 한번 대비를 해서 분리를 해보면 이런 형식이 나타납니다. 수창군 달구하현이라고 했던 곳이 원래는 대구의 중심지 달성이 있는 거죠. 달성, 용두산성, 대덕산성이 있고 큰 고분군으로 달성 고분군과 대명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여기가 되는 거죠. 지금의 신천 서쪽이 되는 거죠. 신천 서쪽. 그 다음에 수창군 직할지에 검담토성이 있고 복현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다른 고분군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거로 볼 수가 있어요. 수창군, 그 다음에 팔거리현에 팔거산성과 구암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창군 다사지현, 지금의 해안지구죠. 아니 해안이 아니라 뭡니까 다사지구 저쪽입니다. 문산산성, 중곡산성이고 문산 고분군, 축곡 고분군 뭐 이렇게 세트가 돼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창군 설화현 라는 것은 화원지구입니다. 토성이 있고 설화산성이 있고 성산이 고분군 이렇게 있습니다. 세트를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경상지역을 볼까요? 장상군 직할지, 지금의 경상읍을 비롯한 암양면 일대가 되겠습니다만 임당 토성, 고산 토성이 있고 옥수산성 임당 유적 고분군이 지금의 고산 지역이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암양지구로 분치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치성화현의 복무토성, 여기죠. 용암산성, 그 다음에 불로동고분군, 도동고분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상군 마질량현의 성화토성과 신상고분군, 장상군 노사화현이라는데 담북산성, 북사동, 교천고분군 세트가 다 이루어져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네모친 것이 바로 대구 경산지역입니다. 이 점들은 신라의 큰 모분들이 분포하는 것들, 신라의 모분군이라는 고초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포를 하는데 대구와 경산 지역에 있는 것 가운데 큰 것이 바로 이렇게 달성 문산리, 부암동, 불로동, 경산 임당조영, 그 다음에 대구 달서, 화원 성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죠? 예천에 있고, 영주에 있고, 안동에 하나 정도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함창, 상주, 김천, 선산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데, 여기만 오락하게 모여 있습니다. 대구와 경산 지역이 당시에 사람 살기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인구가 밀집된 곳이었거나 하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큰 고분도 역시 많이 만들었고 행정구역도 다른 데보다 더 짧게 쪼개가지고 만들어냈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달구하연이 달성고 부문과 장성군의 군치 이당유적고 부문 축조한 세력에 관할지는 아마 신라에 편입되기 이전에 소국단계 9급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 큰 뭐 이렇게 현으로 만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큰 세력이 있던 곳이 경산의 인당과 대구의 달성 주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고분 역시 나오는 물건들도 보면은 달성에서 나오는 그 달성고분군에서 나오는 유물과 인당에서 나오는 유물이 가장 화려한 유물들입니다. 근데 비해서 여기 불로동이라든지 부암동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는 격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급이었을 거고 이런 다른 지역은 이런 음락이나 지방 별입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공산권의 이제 복문토성과 팔구산성은 금호강력의 털을 잡았던 어느 집단의 목간묘 단계 또는 목강묘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신라의 지방에 편입되기 전까지의 그 직전쯤 무렵에 성을 만들어서 썼던 것 같고 신라에 편입되고 난 이후에는 신라의 지방으로서 역할을 하는 신라에서 인정해주는 지방관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또 완전한 지방관, 신라에서 파괴한 지방관은 아니고 자기가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런 거주성이라고 우리가 성격을 부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분들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고암동에서 만들어지는 고분입니다. 지금 팔도산성 밑에 있는 그죠? 그런 고분이죠.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요게 주각이 되고 요게 주각이 되고 이게 부각이 되는데 돌을 가지고 쌓은 게 보입니다. 봉분을 돌로 만들었습니다. 고암동 고분의 아주 큰 특징이 하나입니다. 주변에 흙이 별로 없었는지 돌을 가지고 이렇게 봉분을 만들어서 올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어서 나간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는 화원 성산에서 발굴된 분인데 우리가 수혈식 석각이라고 부르는 고문이죠, 그죠? 이렇게 돌로다 쌓아서 이걸 주각을 만들고 이렇게 또 부각을 만들어놨습니다. 권리 발굴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 있냐면 저 문산님 지금 아마 문산 그 정수장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만들어놓으라고 거기에 있는 고분들을 다 발굴을 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주각과 이제 부각을 만들어서 하나의 큰 무덤을 만들고 난 다음에 또 주각과 부각을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대부분 아마 이게 남자 무덤, 이게 이제 여자 무덤으로 됩니다. 표용무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그런 무덤을 만들었는데 여하튼 주각과 부각이 이거는 이렇게 아자형으로 됐는데 이거는 11자형으로 됐구나 하는 걸 다르죠. 구성이 다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로 이 불로동 겁니다. 요게 주각이 되겠고 요게 부각이 됩니다. 크게 무덤을 하나 판 다음에 성각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주각과 부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일자 모형으로 해서 주각과 부각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같은 대구입니다만은 대구에 있습니다만은 화원에 있는 거, 문산에 있는 거, 불로동에 있는 거, 부암동에 있는 게 각각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각각 다른 무덤을 만들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우리가 지역성이라고 하죠. 자기 나름대로 무덤을 만들었구나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때 요즘도 싸울 좌측부터 조율이신영, 우측부터 조율이신영, 조선시대 그거 가지고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기 집단,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끝까지 고집을 해버려서 장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집단이었구나. 그죠? 서로 같은 집단이 아니고 다른 집단이야.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집단이었구나.
구분되는 집단이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가 되죠. 그러니까 대구라는 큰 세력이 통합이 돼서 어떨 때는 불로동 와서 무덤을 만들고 어떨 때는 저 구암동 가서 무덤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구암동 사람은 구암동에, 칠곡 사람들은 거기에, 여기 사람들은 불로동에 그래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한 가족이 그곳에 계속해서, 한 집단이 그곳에 계속해서 무덤을 만들어 나가는구나 하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적극적인 자료거든요. 네, 요거는 또 경산의 임당, 임당이라는 데서는 이렇게 또 이걸 청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청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 자체가 무덤을 만드는 데. 그래서 10cm만 파면 안반이에요. 농사짓기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다 안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안반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듭니다. 이렇게 임당은. 그리고 주부각 배치도 다르죠. 창자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죠? 요게 주각, 요게 부각, 요게 주각, 요게 부각.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또 다른 그런 무덤을 만드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돌을 가지고 많이 쓴 거는 이제 우리가 적성목각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아마 온 무덤제도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무덤을 만들어서 각각 자기들의 정체성, 자기들의 특수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들을 이해를 했구나. 그래서 임당의 무덤들을 이렇게 안가볼 거면 이런 무덤 만들고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런 가족을 연결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하나, 할머니, 삼촌이 일찍 죽어서 아버지, 어머니, 자기 이런 식으로 무덤을 만들어놔서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구조를 보입니다. 임당의 아주 경산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불로동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연결을 완전하게 시키는 경우는 연결을 시키는데 이렇게 뭐 공간이 없었는지 완전하게 뭐 몇 세대를 갖다 이렇게 시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무덤들을 그 세력 집단, 여기에 있는 세력 집단이 어느 정도 되고 그들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경주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주 사람과 여기 사람이 뭐가 다르고 경주의 고분과 지방의 고분이 뭐가 달랐기 때문에 본문토성에 살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최고 세력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무덤과 갖다가 경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등급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주에 있는 왕릉다운 고분들입니다. 그죠? 아마 이게 월성이 됩니다. 월성 바로 바깥에 119호라는 고분이 있고 지금 미추왕릉이 있습니다. 그 옆에 105호라는 고분이 있고 발굴된 황남대죠. 이게 첫 받쳐입니다. 발굴된. 그 다음에 봉황대라는 고분이 있고 서봉황대라는 고분이 있고 130호라는 고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봐서도 크게 눈에 팍팍 띄죠. 여러분들. 그죠? 서봉황대 크네. 동봉황대, 황남대죠. 세 개는 무조건 왕릉이 무조건. 딱 봐도 그렇잖아요. 직경이 80m가 넘습니다. 하나가 80m, 높이가 22m 정도 됩니다. 20m, 23. 보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공간 큰 게 134호 크고 미추왕릉 크고 119호가 크고. 여러분들 요 근래 요 근처에 가보시면 이 고분이 엄청 큰 걸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요게 아마 마립강기의 왕릉들인 것 같습니다. 그죠? 큰 것들이 왕릉들인 것 같습니다. 왕릉 가운데 하나를 볼까요? 황남대처럼. 자, 중간에 있습니다. 그죠? 뒤쪽으로는 없습니다. 앞과 옆에만 있습니다. 고분들이. 이게 천마총, 이게 90호입니다. 이렇게 중앙에 군집에 있다, 뒤에는 없다 하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앞과 옆으로만 있다 하는데 황남대 전 남궁을 무덤을 파보니까 이런 무덤이 나왔습니다. 내각, 주각을 보니까 이렇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의 단 하나의 삼중각 목각입니다. 대부분의 이중각인데 지금까지 발굴된 거 우리나라의 고분 가운데 삼중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무덤 가운데 가장 복잡한 게 이 황남대처입니다.
복잡하게 만들어진 게 황남대천, 그죠? 목관이 들어가 있고, 그죠? 네, 목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곽을 만들었습니다. 칸막이를 해가지고 부장칸에 유물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곽을 목곽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곽, 2곽, 3중곽이 됐습니다. 목관은 빼고요. 목관은 이제 가져다니는 거니까. 곽만 3중곽. 우리나라에 단 하나. 중국은 뭐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많습니다. 중국은 9중각까지 나옵니다. 황제는 9중각이고 뭐 제호는 7중각이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자기들 그 기록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복잡한 게 이거는 막론이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굴된 천마청도 근간이 나오고 금관청에도 근간이 나오고 다 근간이 나왔습니다만은 왕릉다운 왕릉은 이거 하나다. 천마청도 왕릉 아닌 것 같고 금관청도 왕릉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네, 이런 거 보십시오. 다른 무덤에서 나오는 것보다 외국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외래 물건들. 네. 바로 이거는 중국제 물건이죠. 그렇죠?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물건입니다. 중국의 무덤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거는 고구려에서 만든 거고 고구려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것도 고구려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복잡 이걸 다 설명하려고 시간이 없을 테니까 하여튼 중국산 고구려산이 다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잘 주목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신라 통일을 많이 닮았죠. 청동기 때도 그렇잖아요? 청동기 때 신라 장경호를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신라 장경호를 청동기로 만든 겁니다. 포기 장경호를. 이거는 황남대첩밖에 없어요. 금관청에서도 안 나오고 서북청에서도 안 나오고 다른 무덤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황남대첩 남분과 북분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에서 최고의 기술자가 만든 청동기를 만들었는데 아마 왕한테만 갔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귀족한테는 안 가고 청동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황남대첩 남분과 북분 딱 두 군데에서만 확실한 신라 청동기가 있다. 재미있는 사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라 고분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유리. 이 유리는 세계의 뭐 보물을 만든다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물건입니다. 이 유리.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유리가 남분에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몇 종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마 10개가 세트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리 그릇이 황남대첩 남분에 10개가 세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북분에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만 4개나 5개가 세트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만들어지는 곳은 지금의 서아시아나 로마, 그러니까 로마 그라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지역입니다. 그죠? 지금의 서부, 이탈리아나 저쪽에서 가깝다 하더라도 근동지방에서 만들어서 오는데 이것이 만들어서 유리가 얼마나 잘 깨지겠습니까? 이 잘 깨지는 유리를 경주까지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개를 만들어서 1개가 올까? 그렇죠? 엄청나게 공이 들여야지만이 여기까지 옵니다. 그것도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실크로드를 건너서 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문에서 나온 부분 금관 최고야. 사실 따지고 있어요. 금관이라는 금이라는 그 가치 때문에 그렇지. 금은 우리나라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금 많이 납니다. 그럼 금판을 만들면 금만 있으면은 금관을 만드는데 뭐가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애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금판만 있으면 5, 6분 돼요. 가위로. 그럼 금관 되죠.
그럼 머리 없습니까? 금강이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비싸겠지만은 이거하고 되면은 잭이 안 된다. 가격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금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 된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10개로 나오는데 천마총에서 한 4점 정도 나온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도 뭐 서봉총이나 이런 데서 3점, 4점, 2점 이런 10점이나 나왔다면 이게 왕이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죠.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 이 왕릉에는 뭐 별게 다 들어간다, 그죠? 저 오키나와에 있는 야광패까지 들어가. 세계에 좋다. 자기가 아는 곳에 좋다는 건 다 갖다가 무덤 속에 집어넣게 되겠죠. 좋은 거는 다 왕릉에 집어넣는다. 밤에 반짝반짝하는 조개를 가지고 국자를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그게 홍문대전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보십시오. 요장과 똑같죠? 여기 누구냐 하면은 타클라마칸 사막에, 그죠? 타클라마칸 사막의 무덤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서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거쳐서 서안으로 와가지고 우리 경주에까지 왔구나 하는 걸 보여요. 그죠? 똑같은 잔을 갖다가 들고 먹고 있어요. 아마 포도주 먹고 있겠죠. 여기에 포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왕릉을 대비를 해놨는데 이 왕릉 끝과 지방에 만들어진 우리가 앞에 얘기를 했던 불로동 고분문이라든지 임당동 고분문이라든지 이런 고분문에서 나온 유물을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불로동 고분문, 또 달서 고분문 이렇게 쭉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도구리심에서 정확한 세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임당유적에 한해서 임당동 고분군에 한해서는 거의 세트를 갖추고 있는 것들이 도굴이 안 된 채 나온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고분.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경주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신라의 경주를 보습니다. 머리에 모자로 쓰는 거 금, 앞에 그 장식으로 하는 거 금, 관으로 쓰는 거 금, 귀걸이 금, 그죠? 목걸이 금이 많이 들어갔고 금 목걸이도 있습니다. 유리도 많이 들어갔고 얼마나 유리가 흔했으면 배까지 흉부까지 가슴 밑에까지 장식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목걸이를 엄청나게 큰 목걸이. 그 다음에 허리띠도 금, 그죠? 허리띠도 금. 그 다음에 금칼 한두 대도 금으로 장식하면 금판으로 장식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몸이 금입니다. 그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도배를 해버렸다. 경주 사람들 왕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왕족. 근데 경산에서 나온 거 한번 봅시다. 자, 금동 관에서 머리에 쓰는 거 금동, 그죠? 요거 관식입니다. 요거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요거 금동, 금이 아닙니다. 동에다가 이제 금칠을 하는 거죠. 조그만한 귀걸이, 금, 그죠? 금, 순금. 그다음에 반지, 금반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팔찌, 여기는 안 내놨습니다. 팔찌 대부분 금입니다. 경주 거. 금동 또는 금. 그리고 목걸이, 유리구슬에다가 비치고 옥을 매단 거. 그죠? 허리띠, 금은 안 나옵니다. 은 또는 금동입니다. 그죠? 은 또는 금동. 신발, 금동입니다만, 여기도 신발은 금동입니다만, 차이가 나죠? 자, 여기는 금으로 도배를 했는데, 지방 사람들은 어땠어요? 작은 것만 금으로 만들어. 작은 것만. 금의 한계, 금을 가지는 소유의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귀걸이, 팔찌, 반지, 금이 조금 들어가는 거. 그런 걸 금으로 만들고, 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관식, 허리띠 이런 건 다 은이나 금동으로 만들었어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형식은 똑같죠, 그죠? 형식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형식은 똑같습니다. 여기 출자형, 여기도 출자형, 네. 새날개형,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이런 것들도 경주에서 만들어서 각 곳에 하산을 해줬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큰 고분을 만들 때요. 그러면은 지방과 수도는 완전한 차이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대구 또는 요게 경산, 요게 창녕이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지방에 있는 지역 집단들, 지방 소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압독, 달구, 조원구 이런 지역 집단들이고, 신라는 확실히 여기가 이제 수도로 돼가지고, 그죠? 수도로 돼서 육부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구성이 됐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국이 만들어지고 왕도가 만들어지고 왕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회구조가 달라졌구나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고분이고, 불러동 고분이고, 그리고 요 시기에 의미를 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요 이전에 복무토성이 만들어졌을 수는 있지만 주로 사용된 시기에는 바로 여기에 최고지, 그죠? 여기에 최고 지배자, 요 사람이 복무토성에 살았다.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라는 나라가 있으면 경주가 되겠고, 여기 한 경산 정도가 된다면은 요 정도 지방 벼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산 말도 안 듣고 대구 말도 안 들으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정도가 바로 이 지역 해안지구가 아니었겠나, 불러동 고분 주인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경산 말도 안 듣고 대구 말도 나는 독립된 사람이야. 어떨 때는 경산 말 조금 들어주고 대구 말 조금 들어주고 하던 집단이 여기 살았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벼룩, 신라로 봐서는 지방 벼룩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대구에서 이걸 합치고 싶지만은 아마 경주에서 막았을 겁니다. 왜? 합치면 곤란하잖아요. 힘이 세지니까. 그러니까 이제요, 분리시켜서 경주에서 유도를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복무토성은 지배자, 칸이 살았다. 신라의 지방 칸이 살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칸과 그 가족들이 복무토성을 살았겠죠. 그 다음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시아폴리스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에 많은 마을 유적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죠? 취령 유적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그 바깥에 이렇게 큰 마을이 있었다. 지배자는 여기 살고 일반 사람들은 여기 살았다. 이들이 묻히는 곳이 어디냐? 불러동 고분입니다. 4, 5세기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근데 앞에서 뭡니까? 고분에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지배자가 거주하는 성, 즉 왕성이 있으면은 대표하는 산성이 있더라. 근데 보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용왕산성이 있습니다. 그죠? 용왕산성.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배자가 내 빼야 되겠다 하면 산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피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산성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산성에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의미가 됐겠습니다만 아마도 신라의 군사들이 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감식을 해야 되잖아요. 신라가 여기 네 멋대로 살아 했습니다마는 배반을 할거나 뭐 할까봐 감시를 철저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백제가 쳐들어온다거나 했을 때는 이러한 성을 이용을 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신라의 중앙군이 이 산성에 머물렀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트를 이루는 게 도성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의 이런 지역 집단들도 이런 세트를 이루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불러동 고분군, 복무토성, 네? 그 다음에 취라, 용왕산성이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당동 고분군과 성동 토성, 그다음에 시집지구, 그 위에 옥수동 산성, 임당 토성 세트가 되겠죠. 대구도 달성 주변에 사람들이 살았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발굴을 해서 안 했습니다만은 대덕산성이나 용두산성 세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트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 봉구토성과 용암산성의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비해서 팔거산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옆에 산성이 따로 없습니다. 그죠? 이 토성입니다만은 나중에 산성으로 고쳤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달랐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달랐느냐? 보다시피 이 성은 물론 가까워서, 평지가 가까워서 처음에 지배자가 거주하는 성으로도 쓰였습니다만은 이걸 갖다 고쳐놓으니까 따로 산성을 만들 필요성이 없어요. 이 산성 자체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입지 자체가, 팔거산성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아무 장애가 되지를 않는 험악한 되게 자리 잡았습니다. 산지에. 그래서 따로 산성을 만들지 않고 그 자체로서 그냥 거주성이면서 또 방어하는 성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봉구토성, 용암산성 그 기능이 분화되어 있었습니다만 아마 팔과산성은 양자의 역할을 모두 합쳐서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팔과산성의 입지가 군사성보의 기능을 하기에도 아주 충분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성이 필요가 없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먼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먼 곳입니다만은 화남리에 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역시 화남리 고분군이라는 이런 고분군이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신라에서 경주에서 그 당시에 아마 경상도 바깥의 지역과 통하는, 즉 신라권 바깥의 지역과 통하는 곳은 다 고개를 이용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바다를 이용하거나 고개를 이용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마냥 고속도로가 있고 무슨 도로가 있고 하는데, 지금 고속도로도 하겠습니다. 당시 고속도로는 고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남 소백산맥에 있는 큰 고개는 아래에서부터 충풍령, 화령, 또 뭐가 있습니까? 계림령, 충령이 있습니다. 계림령은 지금 조령이라고 부르죠. 옆에 조령이 있어요. 4개의 고개입니다. 그죠? 계림령과 중령을 넣으면은 뭡니까? 한강유역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통하는 길이 되죠. 그죠? 중령과. 그 다음에 화령과 충풍령을 넣으면 어디입니까? 금강으로 나갑니다. 금강유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백제와 통하는 길이 되겠죠. 자, 이 4개의 길 가운데 충풍령은 크게 이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조선시대에 와서나 충풍령이 크게 이용이 됐지, 고려시대나 신라시대는 충풍령이 크게 이용이 되지 않고 화령이 주로 이용됐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삼년산성이 어디냐? 화령을 넘어서 보은에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화령이 크게 이용이 됐는데, 신라에서 이 3개의 고객들, 화령, 계림령, 중령으로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신라에서 출발해가지고 경주에서 출발해서 아화를 거쳐서 영천을 거쳐서 신령을 거쳐서 감령이라는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감령제라고 합니다. 감령이라는 고개를 넘으면 의성, 금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성산 고분군이 있습니다. 종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서 갈라져서 북쪽으로 가면은 영주로 해서 예천 영주로 해서 중령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라져서 함창으로 해서 문경을 지나면은 이제 계림령을 넘게 되죠. 그 다음에 상주로 나가서 보은으로 가는 길이 화령이 됩니다. 3개의 길의 핵심적인 위치가 감령입니다. 감령을 넘어야지만이 의성, 지금 금성산이 있는데 핵심을 두고 갈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감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이 반드시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화남리 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차로 만약 백제군이 쳐들어온다 또는 고구려군이 쳐들어온다 했을 때 이 세 개의 루트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지키는 곳이 이제 소백산맥이 될 겁니다. 그죠? 조령인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있는 성들이 공호산성이라든지 뭐 이런 산성들이 지키는 겁니다만 두 번째로 지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수도에서 가까운 강령이 되겠습니다. 신라에서 막기 위해서는 이게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때 이게 역으로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수도가 서울이니까 그죠?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일본의 길들이 대구 방향으로 뭐 들어오고 또 뭐 조령으로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이 또 두 길이 마찬가지의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뭐 여하튼 신라 때에는 이렇게 군사적인 요충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남리에다가 성을 만들어서 지켰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에 만든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공산성. 공산성은 확실하게 고려 때 만들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세종 16년에 혁파가 되는데 그런 사정을 말해주는 게 고려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 공산성이 있었고 그리고 공산성에서 먼저 대피를 했었구나 우리 주민들이 대피를 했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게 나옵니다. 3월 병오일에 모든 도의 구은 현들의 산성과 바다성으로 들어가 있던 자들을 다 육지로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몽고하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 나와라. 입보하였던 상태가 산으로 숨었던 사람, 바다로 숨었던 사람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공산성에 함께 입보한 군현은 주변 사람들 건다만 경산, 의금 이런 현들에 있던 사람들이 공산성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겠죠. 양식이 떨어지고 길이 먼 사람들은 굶어 죽는 자가 매우 많았으며 노약한 자는 구렁텅이에 방치되고 심지어 어린아이를 나무에 메어놓고 간 자까지 있어서 얼마나 비참했는가 몽고군이 침입을 했을 때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고려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산성이 고려시대에 고려 중기에는 만들어져서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공산성은 뭡니까?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의병들의 근거지였어요. 그죠? 경상도 의병의 총본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어요. 공산성 자체가. 그래서 유명한 유정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이렇게 근거를 찾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도의 산성 가운데 유명한 것이 우리가 이제 팔공산에 있는 가산산성이 되겠죠. 가산산성은 경상도에 있는 단 하나의 가명 소속의 산성입니다. 가명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제 군으로만 다스리던 산성인데 비해서 여기는 행정까지 겸하는 그런 산성이었습니다. 가산산성. 그래서 병영 소속으로는 진주, 선산, 성주, 문경, 동래, 안동 뭐 이런데 6개 성이 있었습니다만 가명 소속은 축구 가산산성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게 또 많은 시설물들이 산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성하고 아주 다른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이렇게 3개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의 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아주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남 제1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영남 지방의 거점, 가장 큰 거점 산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가산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굴을 해보니까 이렇게 아주 많은 건물집이 안에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성 안에 뭐 집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조선시대 때. 그 가산산성이 중심이 돼서 외군들이 만약에 외구가 쳐들어온다 하면 막는 길이 요 길이 이제 감정을 넘어가는 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여기 이 길을 막아야 되겠고, 그죠? 경주 쪽에서 들어와서 가는 이 길을 막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25번 국도 가는 길을 막아야 됩니다. 그죠? 대구에서부터 선산, 해평, 선산, 상주 나가는 이 길을 막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낙동강을 통해서 가는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막아야 세 개의 길,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울로 가는 중요한 길들이 세 개의 길 아니겠습니까? 낙동강을 통해서 가는 거, 지금 25번 국도를 통해서 가는 거, 30몇 번입니다만은 감령을 통해서 가는 이 세 길을 가는 길을 다 막을 수 있는 중 핵심적인 위치에 가산산성이 위치를 한다, 그죠? 그래서 바깥으로 관오산성, 금오산성, 천생산성, 화산산성 이런 걸 둬서 여기 핵심을 두고 방비를 해낼 수가 있는 조선시대 때 국방의 제도적인 문제를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산성이 바로 가산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무통성과 팔로산성은 모두 삼국시대 초기 신라의 대구 지역의 지방 세력 집단이 운영하는 거주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봉무토성은 해안 지역, 즉 대구 동부 지역이고, 후자는 대구 북부 칠곡 지역의 최고 세력 집단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다만 팔보산성에는 순수한 거주성이었고, 봉무토성은 군사적인 목적의 대피를 위해서는 용암산성을 따로 축적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보산성은 그 산성 자체가 험준한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별도의 군사적 목적의 대피선은 따로 축적하지 않고 겸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팔공산 동쪽의 육로로 올라가는 길목인 감령을 감시하기 위해 축조된 화남리성은 거주성이라는 성격은 약하고 군사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한 그런 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자가 모두 삼국시대 대규모 보분국가 세트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불로동, 부암동, 하남리고분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공산성은 전남에 있지 않습니다만 고려시대에 축조된 전형적인 성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 때 입보를 해서 피난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에 공산성. 그래서 대단히 험악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성입니다. 몽고 항쟁 시험 그런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이 되고, 조선 초에 혁파됐습니다만은 임난이 일어나자 의병 활동의 근거지로 활용됐습니다. 워낙 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병기도 약하고 군사도 모자라는 의병들이 주둔하기는 가장 적합한 곳이 뭘 또 이러한 곳이 아니었는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산산성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를 거친 조선 후기에 다시 산성을 축조해서 구성한 국방체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최고의 경상도 복지의 최고 간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성의 시설이라든지 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선 후기 산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상도의 단 하나인 가명 소속이고 또 병영 소속인 주변 산성의 배치, 이런 걸로 봐서 이 산성이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일본을 의식한 그런 국방 체계를 만들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산산성은 아마 가산산성의 대비 옆에 위치한 성으로 보조성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산성에 대한 것들이 앞에 그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만, 실제 산성을 발굴을 해서 산성 발굴된 산성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산성에 대한 조사를 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발굴을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고만 뭐가 왔더니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분 자료를 가지고 오늘 산성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산성에 대한 발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더 좋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고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하신 말씀 또는 또 저한테 충고해 주신 말씀도 있을 거고 또 질문해 주실 것도 있을 거고 하니까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라도 저를 욕하면 저 이랬으면 좋겠다고 충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이거 어릴 때는 네. 이 공산삼성이 구산성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우리 어릴 때는 이 구산성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 공산삼성이라는 게 최근에 지금 공산성을 합니다. 근데 어째서 근데 이제 구산성 천왕봉이 갑니다. 지금 저 비료봉은 부자가 9부자입니까? 아니면 옛부자입니까? 아마 9부자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9글자. 9글자 혹시 803에 9개의 성이 있다 혹시 그런 얘기는 아니었을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릴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구산성 천왕봉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산성 천왕봉이라는 말은 아주 정확한 말이 되는 거죠. 이제 부산. 구산성 천왕봉, 옛산성 천왕봉. 천왕봉 네. 이렇게. 거기에 이제 공산성이 있으니까 예. 지금은 그 산성이 거의 허물어져서 예. 어른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옛산성 지금 천왕봉. 그 말은 정확한 말인데. 지금은 그 부대가 들어와가지고 예. 이게 없어졌는데 우리 어릴 때는 분명히 성이 있었습니다. 예, 성은 있는데 이제 어른들이 봤을 때 막 허물어진 거 아니에요? 예, 허물어졌어요. 예, 예, 거기 그랬어요. 가면 이제 지금도 있으니까 막 북문 뭐 이래 돌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그래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예, 성문에 대한 흔적이라든지 성에 대한 흔적이 있다는 거는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아마 지금까지 확실한 학자가 이게 공산성이 어떻다 하고 학자가 조사를 해서 발표한 그런 글이라든지 또는 그 기록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없습니다만 대략 이제 그 어른들께서 보시고 여기에 뭐가 있다 이런 뭐 전원 비슷한 것만 이제 자꾸 내려올 뿐이고 앞으로 뭐 대구박물관에서 그 이거를 정식으로 조사를 해서 산성의 규모라든지 축성 수법이라든지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이나 뭐 후년쯤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더 명확하게 나오겠죠.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이 803의 공산성은 한국 성곽사전에도 안 나옵니다. 치산이성이라고 해서 잠깐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천치산이 거기가 치산이니까 치산이성이라고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성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공산성 하면은 성곽을 공부하는 이 대구 부분 사람들이나 공산성 하니까 알지 공주의 공산성만 생각하시는 모릅니다. 그래서 공주의 공산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 산성을 가지고 글을 써달라고 했을 때 공산성을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디비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성곽사전부터 디볐죠. 안 나오더라고요. 공산성을 찾으니까 공주의 공산성만 쭉 나오고 안 나옵니다. 앞으로 조사가 돼서 그런 데도 올라가고 자료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길이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불로동 그 거분이 한 210기가 된다고 하대요. 1967년인가 8년쯤 처음 아마 그 분포 조사를 했죠. 윤영진 교수님이 경북대학교 윤영진 교수님 조사를 했는데 213기로 처음에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당시의 수준이 고고학을 뭐 하거나 하는 수준이 내가 가보니까 석곽이 하나 있더라. 근데 여기는 고분 하나 이런 식으로 조사했는데 213기로 합니다만 발굴을 하면은 전체 산을 갖다가 다 디비서
발굴을 한다 하면은 1,500기 이상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보면 이 그 고분이 팔공산에 불로동에 있는 고분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대략 AD 한 70년 또는 400년부터 시작해서 늦게 잡아서 400년부터 시작해서 AD 한 650년까지 아니 550년 무렵까지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약 150년에 걸쳐서 무덤이 만들어지는데, 그죠? 무덤이 만들어지는데 불로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생각해보죠. 무덤이 겨우 200여 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임당동을 발굴을 해봤는데, 임당동에 발굴을 해보니까 임당동, 조영동, 부적동 지구에 발굴된 것만 약 1,600개가 된다. 무덤이 1,600개. 남아있는 것까지 따지면 3,000개가 됩니다. 3,000개. 그죠? 그 정도 되겠죠? 시지지구에, 그죠? 시지지구에 시지고등학교, 대구농고에 있는 주변, 대구농고 안에도 고분이 많았을 겁니다. 주변에도 많았을 거고, 그 주변을 발굴했지 않습니까? 도로가 나고 택지 개발을 하고 하면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발굴된 숫자가 약 1,700개, 무덤 숫자가, 그때 고분 숫자가 1,700개. 자, 150년 동안 또는 180년 동안이면 30년으로 따지면 6세대는 6세대. 그죠? 인구가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무덤에 못 묻힌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죠? 당시는. 그 생각하면 얼마나 인구가 밀집됐었는가 이 지역에. 그러면 불로동도 역시 그거에 못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에 대릉원 지구에 부분이 일제강점기에 155기가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총이 155호입니다. 무덤이 1호, 2호, 3호 봉분 일정까지 저기 이제 큰 봉분이 있으니까 요거 1호, 2호, 3호 해가지고 155호까지 있는데 실제 아마 경주의 뭐 쪽샘지구 뭐 이런